안녕하세요. 정지행TV 정지행입니다. 오늘은요, 음양오행과 더불어서 체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여러분들은 TV나 뭐 이런 데서 사상체질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사상체질도 결국은 음양으로 나눈 거예요. 이 사상체질을 그러니까 음양으로 어떻게 나눴냐면 양을 먼저 나눠 놓고요. 이 중에서 큰 작은 태음, 소음, 그리고 이 양에서 큰 양, 작은 양, 태양, 소양 이렇게 나눈 게 결국은 사상체질인데, 이 사상체질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감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상체질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음양으로 나누어서 양적인 체질, 음적인 체질 이렇게 크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, 물론 태양인, 소양인이 해당되는 이 양적인 기질의 체질에 대한 말씀입니다. 그래서 이 양인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, 음과 양을 봤을 때 제가 첫 시간에 태양은 양이고 달은 음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리고 낮은 양이고 밤은 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리고 뜨겁고 따뜻한 것은 양이고 차갑고 얼음은 음이라고 말씀드렸죠. 이것을 체질에도 그대로 대입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인은 열이 있는 체질이죠. 음인은 열이 상대적으로 없고 찬 체질이죠. 그래서 이 양인 같은 경우는 성격으로 봤을 때요, 양인하고 음인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? 양인은 굉장히 활발합니다. 외향적이죠. 음인은 조용해요. 그리고 내성적이에요. 양인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열이 많기 때문에 좀 소화력도 좀 좋은 경향이 있고요. 음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차면서 소화력이 좀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. 물론 태음인의 경우는 소화력이 괜찮은 체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몸이 냉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소음인이 많기 때문에 이 체질들은 굉장히 소화력도 약하고 조금만 잘못 드셔도 뭐 배탈이 나거나 설사가 나거나 소화장애가 오기 쉽습니다. 체질에 따라서 양인과 음인은 드시는 음식을 조심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러면은 음식을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, 양인은 제가 열이 있다고 했죠. 그러니까 이 양인은 열이 너무 많은 음식보다는 오히려 조금 서늘한 걸 먹는 게 음양의 조화가 맞는 거예요. 그리고 반대로 음인 같은 경우는, 음인은 자기 몸 자체가 냉하기 때문에 찬 얼음 같은 그런 찬 성질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는 것이 속이 편안하고 좋습니다. 몸이 냉한 분들이 실은 그 병원에 제일 많이 오시거든요. 그래서 내가 손발이 차요, 소화가 잘 안 돼요, 아랫배가 찹니다.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리통, 생리불순, 냉, 그리고 여성의 모든 대부분의 질환은 차서 오는 질환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 음인들, 특히 몸이 냉한 분들, 특히 여성들, 남성들도 간혹 있어요. 남성들도 소음인의 경우는 열이 있다고 남자들이 다 열이 있는 게 아니라 남성들 중에서 소음인이나 이렇게 냉한 체질들은 역시나 똑같습니다.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스트레스 받거나 음식을 잘못 드시면 바로 체기가 있다든지 소화불량이 온다든지 속이 안 좋다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 내가 몸이 좀 차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당연히 음식을 따뜻한 걸 드셔야겠죠. 근데 이 따뜻하다는 의미는요, 온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물로 치면은 물론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음식도 따뜻한 걸 드시는 게 좋겠죠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따뜻한 거, 찬 거는 온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, 식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질이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, 그 성질이 따뜻한 음식이 고기 중에서는요, 닭이 성질이 따뜻해요. 반대로 돼지는 성질이 찹니다. 그러면은 그 성질이 차고 따뜻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쉽게 알 수 있을까? 물론 외울 수도 있겠지만 그 닭이나 돼지의 그 환경, 사는 환경, 그리고 닭이나 돼지의 걔네들이 하는 행동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, 아, 이 닭이 양적인 기질을 많이 갖고 있구나, 이 돼지는 음적인 그런 성질을 더 많이 갖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닭을 한번 떠올려 보면 닭은 정신이 없어요. 얌전하지 않아요. 정신없이 막 다니죠. 돼지 같은 경우는
상대적으로 닭보다는 조금 느릿하기도 하지만 그 자라는 환경이 습해요. 차가워요. 뭐 돼지 우리 생각해보면 바로 떠오르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 돼지는 성질이 찹니다. 돼지고기를 펄펄펄 끓게 뜨겁게 먹어도 얘는 성질이 찬 거고요. 닭고기 같은 경우는 닭을 차갑게 해 먹어도 닭은 성질이 따뜻한 거예요. 그래서 몸이 냉한 분들은 고기를 선택할 때는 돼지고기보다는 당연히 닭고기를 드시는 게 좋겠고, 겨울에는 따뜻한 닭고기도 괜찮겠지만 한여름에는 닭고기를 뜨겁게 해서 먹기는 좀 싫잖아요. 그럴 때는 이제 닭 요리를 차갑게 해서 그렇게 드시면 되는 거고, 겨울에 이 찬 돼지고기가 싫으면 돼지고기를 따끈따끈해서 그렇게 온도 조절을 해서 드시면 드시기도 편하고 체질에도 딱 맞게 그렇게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쇠고기는 어떤가? 쇠고기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는 이제 무난한 그런 고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열이 있는 체질이든지 찬 체질이든지 무난히 드실 수 있는 고기가 쇠고기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몸에 열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돼지고기를 더 드시는 게 좋고요. 몸이 냉한 분들은 본인이 아예 돼지고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. 왜냐하면 돼지고기를 내가 딱 먹었을 때 항상 느끼는 게, 들어갈 때 입에서는 맛있는 걸 느끼는 것 잠시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소화가 잘 안 되든지 뭐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뭔가 안 좋은 기억을 꼭 갖고 계실 거예요. 반대로 이제 몸이 열이 많은 분들은 닭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드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몸이 냉한 분들한테 또 권해드리는 식품은 어떤 게 있냐면 마늘, 생강 이런 게 열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몸이 찬 분들은 좀 마늘, 생강 이런 류를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차를 드시더라도 녹차보다는 뭐 계피차라든지 생강차라든지 그런 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. 몸이 찬 분이 녹차를 많이 드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몸에는 해롭습니다. 녹차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도 있겠지만 몸이 냉한 분들이 굳이 녹차를 많이 드시는 것은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.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뭐 생강차나 뭐 인삼차나 계피차나, 그리고 이제 음식할 때 마늘 같은 걸 좀 많이 넣어서 드신다든지 성질이 따뜻한 그런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고, 반대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뭐 녹차 많이 드시면 좋겠죠. 그리고 고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돼지고기 좋고요. 또 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. 술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맥주는 성질이 찹니다. 그리고 소주는 반대로 성질이 열하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몸이 찬 분들은 맥주보다는 소주, 열이 있는 분들은 소주보다는 맥주가 좋고요. 그리고 음식 궁합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보통 치킨하고 뭘 먹죠? 치킨하고 소주 잘 안 먹죠? 보통 치맥이죠. 그러니까 치킨하고 맥주를 먹는 이유도 그게 음식 궁합이 맞는 겁니다. 왜냐하면 맥주는 성질이 찬데 닭은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주 삼아 드시면 원래 체질이 찬 분이든지 열이 있는 분이라든지 그 먹는 음식 자체가 어느 정도 따뜻한 거, 찬 게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소화장애가 생긴다든지 탈날 확률이 적은 거죠. 그리고 소주를 먹을 때는 우리가 돼지 수육 이런 거 먹죠, 그죠? 돼지로 된 그런 안주를 드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돼지하고 소주하고 오히려 궁합이 맞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음식 궁합이라는 거고요. 몸이 냉한 분이나 따뜻한 분이 드실 때는 뭐 고기는 뭐 이렇게 챙겨 드시고, 술을 드실 때도 찬 분은 오히려 맥주보다는 소주, 열 있는 분들은 소주보다는 맥주, 이런 식으로 내 몸이 찰 경우와 따뜻할 경우 음식을 드시는 데 있어서도 음식의 성질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드시게 되면은 훨씬 더 속도 편안해질 수 있고요. 건강을 해칠 확률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내 몸에 맞는 몸이 찬 분들은 따뜻한 음식을 챙겨 드시고,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좀 서늘한 성질을 가진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인삼 자체가 열이 있는 열성을 가진 약재임은 분명한데요. 원래 열이 있는 사람도 인삼을 꼭 먹지 마라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. 열이 있는 사람도 기력이 많이 떨어졌어요. 그럴 때는 인삼을 드시는 게 좋은데 줄구장창 장기 복용은 안 좋다는 거죠. 단기적으로 좀 드실 때는 인삼 자체가 기운을 확 올려주기 때문에 열이 있는 분들도 단기간 드시는 거는 크게 뭐 저는 반대하지 않고요. 간혹 이제 환자 자신이 저는 열이 있으니까 인삼
한 번만 먹어도 열이 확 올라서 생활하기가 힘듭니다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인삼을 꼭 쓰고 싶지만 인삼 외에 다른 황기라든지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있지만, 저는 열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잠깐 쓰는 거에 있어서는 인삼도 본인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인삼 먹고 힘들지 않은 경우는 인삼 자체가 굉장히 좋은 약재이기 때문에 줄구장창 장기는 무조건 안 되겠지만 짧게 단기로 드시는 거는 저는 처방해 드릴 때도 있습니다. 보통 한약 먹을 때 못 먹게 하는 게 돼지고기, 닭고기 못 먹게 하거든요. 그 닭고기는 열한 거고 돼지고기는 찬 건데 그걸 왜 못 먹게 하나, 제가 쭉 지금 임상을 하면서 보니까요, 못 먹게 하는 음식의 첫 번째 이유는요, 소화장애 때문에 그래요. 그 비싼 보약 먹는데 다른 우리가 평상시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소화가 안 되면은 이 보약 먹은 게 아깝잖아요. 소화장애 때문에 기름기가 많거나 성질이 튄다고 할까요? 그래서 그런 걸 못 먹게 하는 게 있고요. 그리고 예로부터 또 못 먹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돼지나 닭이 동풍한다고 그래서 풍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그런 책에 나오는 게 있어서, 그래서 아예 못 먹게 하기도 하는데, 뭐 건강한 사람이 뭐 평상시 우리 맨날 돼지고기, 닭고기 먹는데 뭐 동풍 하나요? 여기서 풍이라는 거는 중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저는 보약이나 뭐 웬만한 약 드실 때 다 드시라고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이제 간혹 녹두 먹지 말라 이런 거는, 숙주나물, 녹두 이런 거는 해독 작용이 있어서 역시나 안 먹던 보약을 먹을 때 이거를 독으로 알고 그냥 해독시켜 버려서 보약의 효과가 없을까 봐 못 먹게 하는 건데, 괜히 뭐 녹두, 숙주나물 먹지 마세요.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갔는데 숙주나물이 나왔어. 그러면 우리가 한두 젓가락 먹지 많이 먹진 않잖아요. 그래서 요즘은 뭐 굳이 뭐 숙주나물, 녹두 먹지 마세요, 돼지고기, 닭고기 먹지 마세요, 이런 얘기는 저는 거의 안 하는 편이고요. 그 대신 얘기를 하는 경우 간혹 있어요. 뭐냐면 생지황이라는 약재가 들어갈 때는 생무를 못 먹게 해요. 왜냐면 저는 아직 경험은 없지만 어떤 얘기가 있냐면, 생지황이 들어간 약재를 먹을 때 생무를 먹으면 머리카락이 하얘진다 그래요.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환자들한테 해줘야죠.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. 예, 그런 경우만 무 드시지 마세요, 이 얘기는 저는 한 적이 있는데, 그 외에 뭐 녹두, 숙주나물, 뭐 돼지고기, 닭고기 드시지 마세요 얘기는 저는 안 하는 쪽이에요. 그리고 환자들도 막 굉장히 성가셔 하고요. 물론 가리고는 싶하지만 신경 쓰이니까 성가셔 하고요. 그리고 처방을 할 때 이제 무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되려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. 무 먹으면 머리가 하얘진다는데 뭐 저는 무 먹어도 돼요? 반대로 물어보는 경우가 오히려 있는데, 생지황이라는 약재를 처방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. 예전보다는 뭐 한약 드신다고 뭐 이것 가리고 저것 가리고 저는 별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. 뭐 한약 드신다고 굳이 뭐 꼭 뭐 가리라고는 꼭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. 오늘은 이 음양과 더불어서 체질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